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너무나도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통 우리가 축구에서 강팀을 만나서 좀 지면은 젖잘싸라는 얘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는 우리가 뭐 젖잘싸가 아니라 굉장히 이겨야 될 경기를 무승부로 가져갔다, 좀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좀 많이 커요. 그래서 그 포인트적인 부분도 그렇고, 오죽하면은 이런 테마가 좀 움직임이 나올까 싶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후장에서 눈에 띄는 게 몇 종목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CS 베어링, 동국, SNC 풍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릴 건데, 내용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앞으로의 성장적인 부분도 좋아요. 근데 단순하게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지 좋은 내용의 좋은 종목들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정상적인 매매를 하기 힘든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설명을 싹 다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은, 시장이 상승 종목이 이렇게 적은데 그래도 지수는 굉장히 잘 버텼다, 이런 거는 당연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상승 종목이 이렇게 적은데 지수 하락은 생각보단 덜 나왔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 부담도 없는 날인데 저번 주에 하락적인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들 다 나왔고, 이런 날은 좀 반등도 나와주고 나중에 다시 밀릴 때 밀리더라도 반등을 주면서 밀려야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수월하고, 횡보가 나와줘야지 굉장히, 그래도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는 솔직히 모멘텀 10개 중에 9개는 안 좋은 거고 1개는 희망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너무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횡보가 어느 정도는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정상적인 매매가 굉장히 힘든 시장이에요. 지수가 연일 하락인데 우리가 당연히 공격적으로 하기는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다, 브라질이랑 만났어. 근데 우리나라도 공격 축구를 하고 브라질을 상대를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5대0, 6대0, 7대0 이렇게 깨지는 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은 공격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시장이 밀리는 이유는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뻔하잖아요.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환율도 올라가고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굉장히 경기 침체, 이런 것들 뻔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역사적으로 수출 집중 국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에 가장 크게 하락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어디다? 한국이랑 대만인데, 반도체 1위, 1위, 2위 국가잖아요. 그래도 한 가지 좀 위안을 삼으신다라고 하면은, 한국 증시에서 15조를 팔았다면은 대만 증시에서는 30조를 팔았어요. 그게 외국인이 팔았던 부분이 있고, 단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되거나 바닥론이 나올 때 가장 빠르게 오를 것도 결국은 대만이랑 한국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우리가 위안을 삼자라고 하면은,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우리나라가 좀 빨리 나올 수 있겠구나, 제발 그랬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희망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그날 아침에 메인 이벤트 픽을 해서 짧게 끊어 먹는 매매, 그 다음에 욕심을 낸다라기보다도 그날 데일리로 갈만한 것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먹고 튀고 요런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은 갈만한 종목들을 사시는 게, 여러분들이 사셔서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저희 VIP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루원을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7월 4일날 이렇게 딱 날짜까지 나오게 제가 스크린샷을 찍었는데, 요런 것들도 짧다면 짧게 5% 정도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 나왔는데, 결국에는 데일리로 그날의 이슈적인 부분, 이런 거 이벤트 픽해서 짧게 끊어 먹는 매매, 그 다음에 올라갈 거 일정이 남아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매수를 해야지 그게 최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결코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 쉽지는 않은 시장이에요. 어찌됐던지 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수박 겉핥기 매매밖에는 안 될 거예요.
당일 뭐 매매한 거는 가급적이면은 당일 청산을 하시고, 그나마 실적 수반되는 거는 이제 스윙으로 전환을 하시고, 만약에 오늘도 시장은 딱히 좋지 못하고 내일도 반등이 나와본들 뭐 1% 정도 반등, 아니면은 약간 더 밀리거나, 그리고 나서 화요일 밤에 미국 증시 흐름을 확인을 하고 나서 국내 증시는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내일까지는 테마가 돌 수는 있지만 조금은 시장이 심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는 오늘 뭐 아침에 제가 오전 영상에서도 좀 올려드렸던 게 진단키트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오죽했으면은 이 정도 이슈로 막 상승 종목이 몇 개 테마가 좀 뭉탱이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EU에서 이제 판매되는 모든 차량 6일부터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이런 내용적인 부분, 기사적인 부분이 뜨다 보니까는 파인 디지털 이런 것들이 블랙박스 관련주로 부각이 돼서 급등이 나왔던 부분도 있고, 유비벨록스도 당연히 엮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하는 거라서 딱히 뭔가 실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순발력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 성격이에요. 결국에는 순발력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블랙박스 관련주 뭐가 있지? 미리 정리를 해놔야지. 이게 가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은 나는 후발주를 노려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블랙박스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BMW 공급 같은 경우에는 뭐 냉정하게 말해서 블랙박스가 뭐 그리 큰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아니에요. 그냥 당일 트레이딩 용도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워낙에 시장이 전멸이고 할 게 없으니까 이런 테마가 움직이면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이게 거의 뭐 전업 아니신 분들은 대응하기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NCN은 넥스트칩의 모회사예요. 이게 최근에 넥스트칩을 딱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시면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상장한 지가 이틀 두 거래일밖에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상장하자마자 폭락을 하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에 뭐 상장한다는 것부터가 조금은 타이밍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미스였던 것도 있는데, 뭐 이미 예정이 된 거라서 시장이 안 좋다고 미룰 수도 없는 거고, NCN 뭐 하락적인 부분도 조금은 과하기는 한 부분이 있고, 이것도 뭐 블랙박스 제조사인데 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온 거는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블랙박스 쪽이 움직이니까 그나마 자율주행 쪽이 조금은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당연히 겹치는 영역은 굉장히 많아요. 뭐 카메라 이쪽으로 해서 자율주행도 당연히 카메라가 필요한 거고, 블랙박스도 결과적으로 뭐 카메라가 필요를 한 거니까. 그래서 블랙박스 쪽 같은 경우에는 팅크웨어, 그 다음에 유비벨록스 두 개가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해볼 만한 종목, 즉 관심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영상을 좀 글을 제가 쓰면서 팅크웨어도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블랙박스 쪽은 이 유비벨록스가 팅크웨어 지분을 35%가량 보유를 하고 있고, 애들이 뭐 국내 시장 점유율은 1위에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팔리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을 이거를 뭔가 좀 들이대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도 있고,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캠시스도 조금 제가 VIP 방에다가 오늘 추천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잘 아시는 카메라 모듈 쪽, 그렇다 보니까는 같이 움직이는 거고, 뭐 백금 TNA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할 게 없는 시장이면은 블랙박스 이슈에 이렇게 개별주들이 움직임이 나오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만큼 시장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어렵기는 하지만 바닥론이 나오고 다시 한번 들어 올릴 때는 가장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시장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많이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해를 하시면서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랑은 굉장히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뭐 상대를 알아야지 우리가 뭐 전술적인 부분, 전략적인 부분도 짤 수 있는 거잖아요.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면 무전술로 아무것도 손도 못 써보고 굉장히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좀 전략적인 부분도 나이스하게 짜면서 같이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면은 도움이 당연히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CS 윈드도 그렇고 동국 SNC도 그렇고, 저번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좀 최근에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바닥을 찍히는 거를 보고 확실하게 어느 정도
밑에서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는 접근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결국에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는 확실하게 바닥을 찍는 거를 보고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구나라고 다시 한번 뭐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위치에서 어디가 바닥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5,600원까지 떨어질 거다, 아니면 5,800원까지 떨어질 거다, 이거를 맞출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체크를 하고 여기서 어느 일정 구간에서 횡보를 하면은 그때 우리가 들어가서 노려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지금 위쪽에서 아직까지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대를 할 수 있는, 풍력 쪽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보니까는 러시아가 너무 짜증나게 해요.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의존도에서 탈피를 해야 되는 이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앞으로도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인프라 투자 이런 쪽에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국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정책도 2030년도까지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에서 25% 수준으로 좀 확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요도 견조할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딱 보면은 지난해부터 도입을 준비해오고 있던 풍력 전용 고정가격 입찰 제도가 하반기에 도입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풍력은 계획부터 전력 생산까지 기간이 육상은 4에서 5년, 해상 같은 경우에는 5에서 7년이에요. 이게 길기 때문에 풍력 단지 건설에 따른 수익성을 좌우하는 S&P라든지 REC 원자재 가격 등등 해서 변수들이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변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원자재가 너무 비싸면은 당연히 공사를 좀 멈출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면은 포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20년 동안 고정가격으로 사업의 수익성이 확정이 되면은 풍력 사업의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해외에서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풍력 시장의 초기 정착을 위해서 이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입찰 규모라든지 입찰 가격 뭐 이런 범위 뭐 이렇게 세부적인 상황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요거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 풍력 고정가격 입찰 제도도 태양광의 사례랑 같이 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우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제도는 동국 SNC에게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동국 SNC는 뒤에서 살짝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미국이 해상풍력 발전을 또 확대를 본격화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동부 해안의 11개 주라든지 아니면 해상 풍력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서 업무 파트너십을 맺고 풍력 발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수단을 확장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정책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뭐 미국 협약을 통해서 미국 내 해상 풍력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시설물 조성에 필요한 특수 선박 지원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고, 뭐 2030년도까지 30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목표를 설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적인 부분, 유럽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당연히 뭐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뭐 항상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적인 부분은 당연히 기대를 할 거는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위에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동국 SNC는 10년 만에 해상 풍력, 뭐 대형 풍력 터빈용 타워 공장 증설을 하고 있고, 타워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로 수출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실적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사면 엔지니어링으로 설립이 되고 2018년도에 CS 윈드에 이제 인수된 후에 CS 베어링으로 사명을 변경을 한 부분이 있는데, 2011년도 이후에 G 풍력 터빈 베어링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풍력 하면은 CS 베어링, CS 윈드, 그 다음에 동국 SNC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의 성장적인 부분은 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성장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워낙에 정상적인 매매가 어렵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더 어려우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차트가 됐든 내용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최대한 우리가 안정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면서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시장은 다시 한번 또 옵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하고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